북녘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조개 껍데기에서 얻은 기회. 마커스 세뮤얼은 석유 운반 방식을 혁신하며 세계 에너지 산업의 흐름을 바꾼 인물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아버지로부터 낡은 3등칸 일본행 편도 배표 한 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무엇이든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찾아오너라. 그렇게 일본에 도착해 갯벌에서 버려진 조개 껍데기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조개의 살만 먹고 껍데기는 버려졌지만 그의 눈에는 그것이 기회로 보였습니다. 그는 조개 껍데기로 단추와 액세서리, 일본풍의 작은 상자들을 만들어 런던에 있는 아버지의 가게로 보냈습니다. 이국적인 디자인은 영국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생각보다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큰 변화를 꿈꾸며 세계를 뒤흔드는 석유 열풍에 주목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석유를 들여오기 위해 그는 석유를 통째로 실을 수 있는 배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리고 첫 사업을 기념하며 뱃머리에 조개 껍데기 모양을 그려 넣습니다. 이 배는 세계 최초의 유조선이 되었고 1895년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69척의 유조선 중 65척이 그의 배일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남긴 이름, 쉘은 지금도 전 세계의 에너지 산업의 중심에서 그 이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시작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기회가 온다면 붙잡으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하는 그 일이 결국 너의 모든 것이 된다. 이 말처럼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여도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순간 그것이 나만의 소중한 기회가 되어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의 말이었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찬양 후에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새벽까지 황해도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평안도와 함경도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 5에서 40mm입니다. 모레는 전 지역 대체로 맑으나 함경도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함경도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황해도 5mm 미만입니다. 글피는 전 지역 대체로 맑으나 함경도 가끔 구름 많고 오후 한때 함경남도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함경도 5mm 미만입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양남도 평양 내일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양북도 신의주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구름 많다가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부터 글피까지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2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다가 오후에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고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날씨 맑다가 오후에 구름을 동반한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모레부터 글피까지는 날씨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먼바다 0.5에서 1m 정도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한국의 대선이 8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기록을 남길 것 같습니다. 참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인데요. 한국의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채 탄핵이 되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3 비상계엄령 이후 헌재의 판결에 의해 탄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압니다. 그 계엄령이 국가 비상사태의 신호탄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국민들은 계몽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공석으로 있는 동안 야당 민주당은 권한대행도 탄핵소추, 권한대행의 대행도 탄핵소추를 하여서 무려 30번 가까이의 탄핵소추를 진행하며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지금도 국가통수권자의 자리가 공석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아예 진 상태로 시작이 된 대선입니다. 불보듯 뻔하게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애국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이루는 그 과정부터 난항이었는데요. 단일화를 이루는 과정에 경선에 경선을 거듭했던 시간, 그 경선을 모두 이기고 올라간 김문수 후보는 애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소수의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어 지금 추격 중입니다. 지지율의 간극이 매우 좁혀져 가고 있고 김문수 후보의 과거의 진가들이 밝혀지면서 과거 행해오던 후보가 누구인지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당의 이재명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비교해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어떤 대통령 후보가 통일을 앞당길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할지 함께 판단하고 마음으로 투표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재명의 셰셰 사건인데요. 중국에 어떤 자세를 취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했습니까?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 하려고 그러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문이다 그랬어요. 잘못됐습니까? 이재명의 외교관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쉐쉐를 하겠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공산당에 쉐쉐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김문수와 이재명의 토론인데요. 이재명은 가족 내에서 불화가 심했습니다. 공직자의 소양이 의심될 정도로 저렇게 저급한가 싶을 정도로 자신의 형과 형수 부부에게 무지막지한 욕설을 했던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수습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이야기일지 토론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한테 제가 묻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도자가 되고 또 국민 통합을 하려면 가정에서부터 좀 통합이 돼야 안 됩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지금 자기 형님, 친형님 제가 만났습니다. 저를 하도 보자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정신병원에 하도 보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했는데 이 형님을 바로 이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래서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국민 교육을 하고 어떻게 그러면 지도자가 돼서 가정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진보당하고 같이 연합공천을 해가지고 울산 북구에도 국회의원 당선시켰죠. 진보당의 이석기 바로 통진당 후예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내란이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뭐 어디 누구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의석을 나눠줬습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내란 실험하고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바로 통진당의 후에
진보당에게 국회 의석을 울산 북구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완전히 지금 북한을 옹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면 해보죠. 그리고 이재명은 김씨 3대를 존중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에 대한 존중 발언 함께 듣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군사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김정은 위원장이 애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핵무기를 개발한 김정일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면서 이재명 대표의 부적절한 대북 인식을 보여주는 안보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유민주주의를 왜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는지 인터뷰하는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또 역사적인 과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남한과 북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분단이 주는 정치적인 갈등은 전쟁까지 있었죠. 코리안 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한국 전쟁에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념적 갈등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한때 이 대한민국을 싫어하고 또 미국을 반대한 그 반미주의자였습니다. 반미, 반일, 친북, 그리고 친공산국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당시에 서울대학교에 좀 교수님들부터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를 반대하고 또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40대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질 때 1990년 소련의 붕괴 때까지 저는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한민국, 반미, 반일을 생각하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같이 운동했던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도 돼 있고 또 판사도 돼 있고 언론인도 돼 있고 기업에도 가 있고 문화예술계에도 있고 사회 각계각층에 이 넘을 수 없는 뿌리 깊은 그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도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는 이제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는 그 안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저보고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배신한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배신했지 저는 대한민국의 품에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보고 배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아마 암참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이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 대한민국 운동권 중에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 아직까지도 저한테 어제 TV 토론 보셨죠? 반미. 미국은 트럼프부터 다 물러가야 된다. 주한 미군들은 물러가야 된다. 저는 미국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나라의 건국과 우리나라의 전쟁, 6.25 전쟁 때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과연 우리가 어떤 모양이 됐을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건국과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는 호국 그리고
우리의 경제 발전, 또 민주화의 과정, 지금의 비롯해서 세계 첨단 기술, 원자력, 반도체 이 첨단 기술의 대부분이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이렇게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동맹은, 미국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모든 부분을 함께 공유해왔고, 또 그런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동맹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대한민국에 평화가 있겠느냐? 미군이 철수해버린다면 과연 한국의 평화가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 북한의 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이 첫 번째 고민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또 국방 안보상 미군이 철수할 때 오는 그 위험이 있다면 우리 경제는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외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미국은 저희들에게 절대적인 동맹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제도 토론에 보셨겠습니다만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하고 미국의 존재는 대한민국에는 좀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기본 외교의 축이고 국방의 축이고 또 미래를 과거에만 혈맹이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 가장 중요한 축이다. 이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에 도달하고 이런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제가 반미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판으로 깔리면서 시작된 대선. 이재명은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 서울에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역전을 했습니다. 그 내용 대한민국 뉴스로 함께 듣겠습니다. 서울의 민심 보여드립니다. 서울의 민심이 김문수 후보가 47.2, 이재명 후보가 33.4입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 이준석 후보는 13.6%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서울의 민심이라고 하는 거에는 조금 이제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거는 전국 여론조사 중에서 서울 부분만 떼내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우리의 관측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다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서울이라는 곳의 그 특징은 서울은 아무래도 뉴스에 민감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으로도 이렇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앞서는 사람, 대단히 중요하다. 네네. 물론 경기도도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적어도 저런 것들을 보면 이 흐름상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는 그건 맞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8일이 남았으니까 이 8일 동안의 뉴스 민감도가 아주 높은 서울 지역, 특히 이제 그걸 수도권으로 확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승패의 관건이 될 수 있겠죠. 북녘 동포 여러분,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중국과 쉐시하고 북한 3대 김씨를 존중하는 이재명,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북한 동포를 구출하고 싶은 김문수.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꼭 마음으로 투표해주세요. 그리고 통일한국을 이룰 대통령을 마음속으로 응원해주세요. 북녘 동포 여러분, 이번 주부터 사전선거가 대한민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정선거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전선거를 도입함으로써 부정개표기로 인해서 국민들이 뽑지 않은 표를 더 집어넣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과 증거들이 2020년 총선에서 나오면서 민주당의 악행이 더욱더 사실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본투표, 당일 선거를 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이 시간 동안 열심히 싸워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통일한국으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모든 부정들이 밝히 드러나고 자유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반드시 되어서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